음. 낙선. 응? 제게 그림 딱지와 붓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 호트워드가 제게 거기 낙서보지. 여기 낙서보지. 지금. 제게 사랑을 되찾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 지금은 제가 붓을과 그림 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이미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안에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와, 잘 읽었어요. 자, 두 번째 또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여기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서 요거. 자, 여기다가는 이제 호석이가 편지를 쓰는 거야. 여기까지만 채우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채우는데 호석이가 이제 서준이한테 말고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쓸래? 네. 그럼 목사님한테 편지 써. 시작.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래. 와, 감동적이야. 목사님에게 편지 쓰는구나. 호석이가. 네, 바로 우체국. 써보세요. 호석이한테 편지 써야지. 어디다가요? 알았어요. 호석이.
벌레. 응? 벌레. 다 써가네요.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더 채워야 돼요, 여기까지. 10번. 10분까지 채워야 돼요. 썼어요. 읽어봐요. 선생님 읽어보세요. 선생님, 응. 서준이는 왜 안 와요? 선생님, 공부 끝나고 어디 가요? 선생님, 전기 자전거는 왜 위험해요? 선생님, 공부 끝나고 다섯 교회로 가요? 축구장으로 가요? 외국 교회로 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야, 질문만 했네? 자, 그러면은, 이제, 호석이에게 쓴 목사님의 편지야. 잘 들어봐. 네. 호석이에게, 목사님은 호석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호석이와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요. 호석이를 너무 사랑하고, 호석이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할 거예요. 호석이가 더욱 성장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석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호석이 친구 김동기 목사님이. 호석이 한번 읽어봐봐. 여기다가 응, 민호석이 쓰고 민호석. 오, 그래. 호석이 한번 읽어봐. 호석이에게 목사님은 호석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호석이와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요. 호석이를 너무 사랑하고 호석이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할 거예요. 호석이가 더욱 성장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석이를 너무너무 좋아요. 호석이의 친구 김동기 목사님이 오, 어땠어? 응?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넘겨서 글 읽기. 글 읽기. 자, 난파선 갑니다. 목사님 먼저 읽으세요. 네. 난파선. 이거 튀어나온 거 왜 잘라졌어요? 우리가 물었어요. 우리가 깨물었어. 우리가 강아지요? 응, 강아지가 깨물었어. 자, 난파선. 그만 같이. 이렇게. 방정환. 방정환 선생님이 난파선. 자, 읽어볼까? 네. 자, 먼저 목사님 할게. 자, 이거 이제 틀린 사람 앉았다 일어서서 한 개 틀리면 5번 찍은 거 알지? 네. 네. 근데 난파선이 뭐지? 나빠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뒤에 봐봐, 뒤에. 제일 뒤에. 난파선. 이게 난파선이야. 배? 배가 무너지는 걸 난파선이라 그러고, 이 난파선을 쓴 선생님은 이분이야.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여기 보여줘야죠, 여기 화면에. 이거 보여줘야죠. 이 배하고, 호석이가 보여줘. 다른 사람들도 보고. 보여줬어요. 네, 자, 읽어봅시다. 벌써 여러 해 전 일이었습니다. 쌀쌀한 바람 부는 섣달 어느 날 아침에, 섣달은 1월달을, 겨울을 얘기해요. 영국 리버풀이라는 항구에서 큰 기선 한 척이, 큰 기선은 증기 기선 알죠? 증기 기선. 배에 큰 배 있죠? 증기 기선. 먼 길을 떠나 출범하였습니다. 출항했다는 거죠. 옛날 말이라서 어려워. 출항했습니다. 그 기선에 60명의 사공들과 60명의 사공들이면 이제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배 선원들. 손님 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장과 모든 일꾼은 거의 영국 사람이고 손님 중에 이탈리아 사람이
하나 틀렸다. 이탈리아 사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는 지금 마루다라는 섬을 향하고 먼 길을 떠나는데 그날 날씨가 흐려서 하늘 모양이 꼭 무엇이 올 듯 하였습니다. 호승님. 기선 한편 끝쪽에 있는 3등객 중에 나와 12살 된 이탈리아 소년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로 와서 뭔가 키가 좀 작은 편이 어서리가 퍽 똑똑하고 영리하고 예쁘게 생긴 귀여운 소년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큰 돛대 옆에 다만으로 밧줄 감아놓은 위에 걸터 앉아서 모서리가 넓은 헌 가방에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털은 어깨까지 내려오고 다 낡은 옷을 어깨에 걸고 목에도 바위 같은 그 소년이 가방 혼자 앉아서 다른 손님들과 배 이꿈과 다른 조그만 지나가는 것들은 물끄러미 보고 앉아있는 얼굴은 무슨 한순간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집안에 불행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 무슨 불행한 일? 자, 또 이렇게. 집안에 불행한 집안에 무슨 불행한 일? 집안에 무슨 이란 말이지. 자, 참으로 이 소년은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소년에게는 부모 양친이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시어 안 계시고 다만 혼자 길러주신 아버님은 리버풀에서 리버풀에서 어느 공장 직공으로 다니셨는데 수일 전에 불행하게 이 소년 하나를 두고 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없는 이 불쌍한 소년을 그곳에 있는 이탈리아 외교관 영사가 주선하여 소년의 고향인 파데르모의 먼 친척 되는 아주머니께로 보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파티에서 저는 맞아 있고 어이없는 고아가 되어 먼 고향에 친하지도 못한 아주머니께 가는 어린 소녀의 가슴이 얼마나 애달고 슬프겠습니까? 험한 하늘 사나운 물결을 박차는 기분은 자꾸 달아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지? 이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여기까지가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간대? 멀리 친척집에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출범이 아니라 출항이죠.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머리털 흰 이탈리아 사람 늙은 선원이 조그마한 한 소녀의 손목을 잡고 이쪽 소년의 앞으로 오더니 소년을 보고 읽어야지. 마리오야, 좋은 길동무 챙겨서 이제 심심하지 않겠다 하고는 또 너 이 마리오하고 어디서 놀고 있거라. 소년에게도 이르고 바쁜 듯이 돌아갔습니다. 소녀의 나이는 소년과 비슷해 보이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소녀도 소년이 앉은 옆에 밧줄 위에 앉아서 둘이 서로 물끄러미 보다가 어디로 가니? 하고 소년이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또 계속 읽어야지. 마루다로 가서 거기서 또 나폴리로 간단다. 이렇게 소년은 대답하고 또 이어서
또 읽어야지. 그래서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날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소녀는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아니하였습니다. 한 분 계시던 아버지 마저 잃고 홀로 되어서 남에게로 가는 소녀 마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부럽고 서러웠겠습니까? 가려한 소녀는 마리오를 고개를 숙이고 잘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마리오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어 그 소녀에게 같이 먹자고 권하였습니다. 소녀도 주머니에서 과자를 내어 놓으며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줄리에트라 하였습니다. 둘이는 매우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과자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야, 큰일 났다. 저 물결을 보아라. 하면서 아까 그 이탈리아 늙은 선원이 황급히 지나가면서 두 아이를 보고 넘겨서 계속 조심하고 있거라. 배가 몹시 흔들릴 것이니. 하고 일러두고는 또 급히 뛰어갔습니다. 하늘은 점점 괴상하여지고 바람은 점점 사납게 불고 배가 몹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석이. 그러나 두 아이는 배에 멀리 하나 없이 태연히 앉아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리에트는 계속해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키는 마리오 소년보다 조금 크고 몸은 가늘어 어떻게 보면 병든 아이 같이 또 보였습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머리 위에는 붉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모자를 먹으면서 서로 자신들이 자라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리오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일, 지금 친하지도 않는 먼 친척집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반갑게 맞아줄런지 모르는 일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녀 줄리에트는 마리오의 애달픈 사정을 듣고 눈물이 눈에 고여 있습니다. 줄리에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줄리에트의 생가에도 부모님은 계시지만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의 고모님 한 분이 영국의 런던에 사시는데 과부로 따님도 없고 해서 손집에 줄리에트를 데려다 길렀습니다. 줄리에트의 부모님은 줄리에트를 보내놓고 그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집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서 자기 딸이 큰 부자가 될 줄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은 두어 달 전에 마차에 치여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에트도 객지에서 혼자 떨어진 몸이 되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을 역시 이곳에 와 있는 이탈리아 영사가 주선해 주어서 마리오와 같이 돈도 없이 그 기선 대죠. 배에 타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소녀는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지금 내가 부자가 되어 오는 줄 알고 계신단다. 그러나 나는 돈 한 푼 없이 그냥 가난뱅이 이대로 돌아간다. 그대로 여전히 귀여워는 하셔. 나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우리 형제도 글에 사용인데
모두 내 동생이고 내가 제일 큰 자입니다. 아침이면 그거보다 옷 입혀주고 그래서 애들이 나를 보면 퍽 좋아한단다. 오, 저 바다를 봐. 하고는 바다를 보고는 다시 풀이 없이 숙이고 앉아있는 마리오를 보고 퍽 딱해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 친하지도 않는 일갓집으로 가서 살게 되니? 일갓집은 친척집이에요? 응, 그나마 길러나 줄는지 모른단다. 그 집에서 너를 귀여워하지 않니? 어떨는지 그의 집도 가난하고 어린애가 많다는데 그 너를 미워하면 어떡하니? 소녀는 또 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린이끼리의 이야기를 재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두 아이를 한 남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줄리엣트는 시를 꺼내서 주머니를 짜고 있고 마리오는 점점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바다는 점점 갈수록 더 사나워졌습니다. 밤이 되니까 물결이 더 험하게 일어나고 바람은 점점 더 몹시 사납게 불었습니다. 손님들은 무서워서 꼼짝 않고 선실 속에 푹 들어 앉았습니다. 둘이는 각각 가서 자려고 헤어질 때에 줄리에트가 먼저 마리오에게 인사하였습니다. 마리오야 잘 가거라. 잘 자거라요. 잘 자거라. 그때 선원이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험해서 아무도 잠을 못 자겠다. 하고 소리치고는 일이 바빠서 뛰어갔습니다. 마리오는 줄리에트에게 잘 자거라. 하고 인사를 하려 할 즈음 뜻밖의 사나운 물결이 넘어와서 마리오를 쓰러뜨렸습니다. 마리오는 푹 꼬꾸라졌습니다. 에구머니 피가 난다. 하고 줄리에트는 소리치며 달려들어 마리오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무서워서 꼼짝 않고 엎드려 있어서 이 두 어린이의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줄리에트는 정신없이 엎드러진 마리오를 일으키고 그 옆에 꿇어 앉아서 그 이마에 피를 씻어주고 자기 머리에 있던 모자를 찢어서 마리오의 이마에 자기 가슴을 바싹 끌어당겨 쳐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느라 그때 피 한 방울이 소녀의 노란 윗도리 옷에 묻었습니다. 마리오는 부르르 떨며 일어났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니? 하고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고마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서 자가거라. 많이 아프겠다. 응, 괜찮아. 조금도 아프지 않다. 자서 잘 자. 둘이는 인사를 마치고 제각기 돌아가 누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말 아까 선원의 말이 맞아서 두 아이의 잠이 아직 들기 전에 무서운 소동이 생겼습니다. 사나운 바람과 거친 물결이 성난 악마와 같이 일시에 몰려왔습니다. 미쳐 날뛰는 사나운 말의 한 대가 몰려오듯 달려들었습니다. 벌써 굴뚝 하나는 부러뜨려가고 배전에 매달았던 작은 배 두 척을 쓸어가고 배 끝에 매두었던 소 4마리까지 어느 틈에 물결에 떠내려 갔습니다. 하늘은 캄캄하고 바람은 소리 지르며 몰려오고
물결은 이 큰 기선을 한길듯이 산더미 같이 솟아오르고 태풍이 막 치는 거예요 지금. 그 뱃속에 많은 사람이 제각기 살겠다고 날뛰느라고 벌컥 뒤집혔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기도 올리는 소리, 이 모든 소란한 소리가 한데 일어나서 몸이 으쓱으쓱하고 떨리고 하여 그냥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야단치던 바람은 밤이 새고 날이 밝으니까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산 같은 물결이 불끈 솟아 갑판 위에 올라와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분지르고 하여 휩쓸어 바닷속에 넣고 하였습니다. 기어코 배의 기관을 덮고 있던 지붕이 쪼개 부서지고 그 위로 바닷물이 소리를 지르며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불 떼던 화부 선원은 도망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미쳐 날뛰는 물결은 배 위에서 함부로 돌아다니며 깨뜨릴 것, 거꾸로 들일 것을 찾아내며 천둥 같은 무서운 큰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배를 내려라. 선장은 소리를 질러 명령하였습니다. 선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급한 때 쓰려고 매달아 두었던 조그만 배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벌써 바람과 물결이 다 가져가고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 남은 배는 누가 타기도 전에 무서운 물결이 배전의 꼬리를 깨쳐서 물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손님은 귀신같이 날뛰며 울고 부르짖고 타였습니다. 벌써 그 내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제가 살려고 날뛰며 부르짖고 하여 마치 지옥과 같이 소란해졌습니다. 선장! 잠깐만. 해봐. 선장! 선장은 오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선장은 아주 어떻게 할래도 할 수 없다는 귀찮은 소리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단념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더니 한 여자가 에그머니. 소리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아주 절망되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늘어졌습니다. 공동묘지같이 무섭게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다는 점점 더 험해가고 기선은 흔들리면서 자꾸 기울어져 갑니다. 선장은 구조선을 내야 것 같습니다. 선은 다시 사람이 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타고 있던 선원 중에 이탈리아 늙은 선원과 또 한 사람하고 둘 죽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간신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들이 기운이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모르겠어요. 배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 점점.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지고 있어. 배는 점점 가라앉아서 선시 유리창 턱에까지 잠겼습니다. 아주 물에 잠겨버릴 이 기선 위에는 무서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어린애를 푹 껴안고 울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끼리 서로 껴안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성미 급한 이는 모두 스스로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이는 자기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죽는 이도 있습니다. 어린애 우는 소리, 여인네 우는 소리, 사내들 부르짖는 소리, 기관 터지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중에 불쌍한 마리오와 줄리에트는 정신없이 돛대에 잔뜩 껴안고 소리도 못 지르고 꼬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숨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언제 몇 분이 안 되어 아주 잠겨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 마지막 배를 내려라. 손자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기선과 운명을 같이 할 최후의 배를 내렸습니다.
벌써 어느 틈에 17사람이 올라 가득 찼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이제는 그대로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은 팔짱을 끼고 우뚝 서서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장 어서 타십시오. 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니 나는 여기서 죽는다. 선장은 가만히 섰습니다. 타십시오. 어서 타십시오. 나는 이 배와 함께 죽는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엄연히 섰습니다. 배는 거의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려고 배가에 와서 떠들고 섰습니다. 배는 17사람을 싣고 떠나려 할 쯤에 한 사람 더 탈 수 있다. 한 사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여자 알아야 된다. 여자 하나 내려오시오. 어서. 하는 소리를 듣고 여인 몇 사람이 오락오락 달려들었으나 내려뛸 용기가 용기. 내릴 때 용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는다. 아주 기절할 것입니다. 기절한 거죠. 그럼 어린애 하나 내려보내. 어린애. 그럼 이 누구겠어? 어린애 누구를 내려가겠어? 어린애 마가렛이지. 그러니까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때까지 돛대를 쥐고 꼬고 있고 있어서 꼼짝 못하던 줄리에트 마리오가 이 죽음 속에서 살아나고 싶은 혹시나 와락와락 뛰어가며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배는 벌써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는 모두 그냥 물에 잠겨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달려드는 것을 보고 배가 꽉 찼으니 작은 애 어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이 제각게 살겠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줄리에트가 그만 낙심이 되어 두 팔이 축 늘어지고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리고 멀거니 서서 마리오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키 작은 소년 마리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오의 눈에 멀거니 낙마하고 서 있는 줄리에트의 노란 저고리 앞에 묻어있는 붉은 피가 언뜻 띄었습니다. 아, 붉은 피! 가련한 소년의 어린 가슴에 하늘 같은 귀여운 생각이 번개같이 번쩍 이었습니다. 줄리에트야, 내가 타거라. 마리오가 줄리에트한테 양보했어. 왜 양보했어? 아까 자기가 배에 딱 부딪혔을 때 줄리에트가 이렇게 피 닦아주는 게 그게 딱 보인 거야. 그지? 떨리는 그러나 무섭게 힘있는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작은 애 어서 이 배까지 뒤비피게 된단다. 어서 아래에서는 자꾸 소리쳐 재촉합니다. 마리오는 다시 힘있는 소리로 이 애가 나보다 가볍습니다. 하고 줄리에트더러 타라 하였습니다. 줄리에트는 아니 내가 타라. 내가 나보다 어리다. 해야지 이거. 이제 거의 다 해간다. 하고는 굳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자꾸 소리를 치며 그냥 떠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마리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줄리에트야, 내가 타고 가거라. 나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니 계시고 그리고 어린 인생도 없다. 나를 기다려 줄 사람도 없고 가서 만나야 할 사람도 없다. 너는 기다리시는
나 계시고 어린 동생이 있지. 내가 죽으면 너의 부모와 너의 동생들이 오죽 슬퍼하겠니? 내가 살아야 한다. 어서 타거라. 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이 발등에 펑펑 쏟아졌습니다. 마리오야. 하고 줄리엣은 훌쩍훌쩍 늦게 울었습니다. 어서 어서 소리가 빗발치듯 났습니다. 마리오는 다시 어서 타거라. 가서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뵈어라. 나는 죽어도 슬퍼할 사람도 없다. 내가 죽을 테니 살아가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줄리엣트는 눈물이 비 오듯 하면서도 마리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또 어서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그냥 떠나려 하였습니다. 마리오는 기운을 내어 울고서는 줄리엣을 들러 아래로 내려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서 배에다 놓자 작은 배는 비로소 살아나갔습니다. 배는 곧 아주 물속에 잠기고 말려 있는데 마리오 소녀는 머리를 높이 들고 머리털을 사나운 바람에 날리며 꼼짝 않고 툭 서 있습니다. 배는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그 틈에 물결에 파동이 일어나서 조그만 배도 뒤집힐 뻔하였으니까 다행히 무사하게 갔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 차린 줄리엣트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배는 아주 잠겨버리고 높다랗게 뻗친 돛대 위에 마리오 혼자 서서 줄리엣트가 가는 것을 보고 서 있습니다. 줄리엣트는 그것을 보고 그냥 소리쳐 울었습니다. 잘 가거라 줄리엣트야. 마지막 인사가 물속에 잠겨질 마리오 입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아 마리오. 소리치며 두 손을 그쪽으로 내밀었으나 배는 점점 멀어가고 마리오의 돛대는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줄리엣트 치마 보지 못하며 눈을 가리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소리쳐 울던 줄리엣트가 다시 한번 돌아본 때에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어떤 내용이야? 어떤 내용? 줄리엣트. 줄리엣트와 누구? 줄리엣트와 마리오가 있었지. 아둘람 학교. 난파선 있지. 남바선 있긴데 줄리엣트와 마리오가 있었지. 근데 줄리엣트와 마리오가 둘 다 한 명은 줄리엣트는 누구 엄마만 한 분만 계시고 마리오는 둘 돌아가셔서 같은 배에 타는데 배가 침몰했지. 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양보했어 살으라고. 마리오가 양보했어, 줄리엣트가 양보했어. 줄리엣트. 마리오. 그치, 마리오가 양보했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 배를 그려요? 배에서 이렇게 종이배는요? 배가 침몰할 때 거기 꼭대기에 서 있는 마리오를 그려봐. 배를 종이배는요? 응, 배가 이렇게 종이배 그려도 되나요? 종이배 그려도 돼. 이렇게 배가 물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배가- 파도를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덮여버렸고 여기서 배가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돛대가 이렇게 있어. 여기 돛대가 이렇게 있는데 깃발. 여기에 누가 서 있어? 여기에 마리오가 이렇게 서서 줄리엣에게 안녕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저쪽에서 뭐야? 이쪽에서 줄리엣는 떠나가고 있어. 서로 이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어떤 느낌이었어요? 난파선 있기. 남포세 느끼는 어떤 느낌이었어? 줄리엣트. 그러니까 줄리엣하고 마리오의 이야기인데 그 호석이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었어? 너무 슬퍼? 아니요. 마리오요. 안 슬퍼?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줄리엣와 마리오의 남파선 읽기를 했어요. 네. 호석이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볼게. 호석이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제일 잘 먹는 음식이 뭐야? 치킨. 아, 치킨을 좋아해? 네. 치킨을 좋아하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세 사람 꼽으면 누구야?
반장. 반장? 네. 반에서 반장 좋아? 네. 반장이 왜 좋아? 좋으니까요. 왜, 어디가? 응? 어디가? 아, 이거 앉아 때려서 해야 되는구나. 네. 몇 개 틀렸어? 동시. 그러면 30번 앉아 때려서기. 30번. 자, 해봐, 30번 해봐. 자, 운동합니다, 이제. 하나, 둘, 해봐. 셋, 또. 넷, 네. 다섯, 응. 여섯, 자, 같이. 시작. 일곱, 이거 뭐야? 아, 이거. 여덟, 이거다. 아홉,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잘하고 있어요? 열넷, 어수게.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힘들어? 열아홉, 스물, 10개 한다, 10개. 10개.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둘, 스물셋. 스물셋, 스물넷,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아홉, 서른. 서른. 이제 앉으세요. 아, 오늘 수고했어. 오늘 난파선 잘 읽었죠? 네, 난파선에서 제일 감동 깊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마리오와 줄리에트. 마리오와 줄리엣의 어떤 장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어떤 장면인지 몰라요? 네.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고모한테 차 타고 고모한테 가기 전에 어디 한번 들렀다 고모한테 갈까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수업은 수업 공부는 여기까지.